자, 그럼 이제 고리구조의 안정성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 고리구조의 안정성, 사슬구조일 때는 이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안정성을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안정성을 설명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사슬구조에서는 자유롭게 모든 결합들이 자유자재로 회전이 가능해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가장 안정한 배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안정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고리구조에서는 어쨌든 결합들이 고리 형태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자유로운 회전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그 회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고리별로 이제 원래 가져야 되는 구조에서 좀 벗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안정성을 비교하게 되는 건데, 그 안정성을 비교하는 실험적 방법으로 일단 연소열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연소열을 비교하게 되면은 고리별 연소열을 비교한다. 그 연소열은 결국 이거죠. 어떤 화합물을 갖다가 똑같은 화합물인데 탄소수도 똑같고, 만약에 뭐 수소수가 다 똑같으면 좋은데 어찌됐든 탄소의 개수가 동등한데 이거를 완전 연소시키게 되면은 생성물이 똑같은 게 나오죠. 바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들은 CO2하고 H2O라고 하는 두 가지 물질밖에는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생성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연소열을 비교하면은 출발 물질의 에너지가 얼마나 높았나 낮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물질이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N, 뭐 EN 플러스 E 뭐 이런 식으로, EN 플러스 E는 포화탄화수소의 어떤 분자 시기를 나타낼 때 보통 수소수를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면은 C에 N개가 있고 HEN, 요거는 이제 수소 두 개가 부족해진 고리구조 형태들이 주로 이런 형태의 분자식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어찌됐든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O2를 이용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는 N개의 CO2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도 N개의 CO2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각각이 H2O를 몇 개를 만들게 되느냐 보면은 여기서는 N 플러스 1개의 H2O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는 N개의 H2O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요 개수들을 보시면요, 지금 요 고리구조 탄화수소에서는 N개의 CO2와 N개의 H2O가 만들어지니까 고리들끼리만 싹싹싹싹 비교해보면 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성물들이 똑같이 동등하게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생성물의 에너지는 어쨌든 CO2나 H2O나 CO2도 그렇고 H2O도 그렇고 이미 정해져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에너지는 딱 하나로 어떤 특정한 에너지 레벨을 가질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출발 물질이 탄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양한 구조들이 각각 에너지가 얼마씩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요게 에너지가 이렇게 연소시켰을 때 에너지가 변화되는 그 경로를 보시게 되면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는지 아니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는지 요걸 비교함으로써 출발 물질의 안정성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러니까 뭔가 안정성을 비교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같은 생성물을 얻어내는 이런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고요, 출발 물질들의 에너지를 모를 때 완전히 동등한 생성물을 얻어내는 이런 경우에 출발 물질들을 각각 다 연소시켜 버리게 되면은 어차피 동등한 생성물이 얻어지니까 출발 물질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정성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은 연소열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잠깐만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연소열을 비교한다, 뭐 아니면 반응열을 비교한다, 뭐 이럴 때는 대부분 다 그 안정성, 에너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열을 비교하는 거예요. 열이라는 게 에너지를 비교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다 연소열, 반응열, 뭐 아니면 수소화열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은 싹 다 안정성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안정한 거고, 방출되는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 거니까 높은 에너지였겠죠.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리구조는 사슬구조와 다르게 모든 시그마 결합이 자유롭게 회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p3 혼성탄소의 기본적인 결합각도인 109.5도와
완전한 스태거드 형태를 이루지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합 각도 및 형태의 변형 정도에 따라서 긴장값이 달라지는데 그 값을 실험적으로 비교한 것이 연소율을 비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소율을 비교하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 차이를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이걸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밑에 반응식을 보시면요, 일단 고리 구조 중에서 제일 작은 고리가 삼각형 고리겠죠. 그래서 탄소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사이클로프로페인 형태에다가 O2를, 여기에다가 개수는 안 썼는데요, 과량의 산소를 넣어서 완전히 연소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엔 탄소가 3개밖에 없었으니까 CO2가 3개 나오고 H가 각 탄소마다 2개씩 있으니까 여기에 3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고리를 모두 연소시켜 버리면은, 완전 연소시켰을 때 이런 식의 어떤 반응식들이 다 그려질 거고요. 거기서 3개짜리일 때, 4개짜리일 때, 5개짜리일 때, 6개짜리일 때 열을 각각 비교하게 됩니다. 열을 각각 비교하는데 이때 Q1, Q2, Q3, Q4는 화합물별 연소율이므로 단위 탄소수당 연소율로 환산하려면 각각을 탄소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기는 3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여기 4개, 5개, 6개니까 이산화탄소가 하나 만들어질 때보다는 2개 만들어질 때 어쨌든 좀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올 거고요. 점점 개수가 늘어날수록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탄소 자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비교해야 되니까 탄소 한 개당 얼마만큼의 열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탄소가 3개 있을 때니까 이 Q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1몰당, 탄소 1몰당 연소율로 바꿔주시게 되면 요를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4로 나눠주시고 이거는 5로 나눠주시고 이건 6으로 나눠주시면은 탄소 1몰당 연소율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요 각각 요 Q1, Q2, Q3, Q4를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탄소 개수로 나눈 값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뭐가 탄소 한 개당 열을 더 많이 방출했고 탄소 한 개당 연소열을 적게 방출했고 하는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탄소 개수당 연소율을 비교하면은 CH2 한 개당 발생하는 열량을 비교할 수 있고 에너지 차이가 곧 고리 긴장을 의미하게 된다 그 얘기고요. 사이클로헥세인일 때 사슬 구조인 노멀 헥세인과 거의 똑같은 연소율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이게 분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거의 동등한 연소율이 발생하니까 사이클로헥세인은 고리 긴장이 제로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 육각형 고리 구조가 어쨌든 가장 안정한 형태인 것으로 보시고, 긴장이 더 걸리면 걸릴수록 이렇게 삼각형 고리로 가면 갈수록 각도가, 결합 각도가 점점 109.5도에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당, 탄소 하나당 에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표를 실제로 실험 데이터를 여기다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사이클로프로페인은 CH2의 유닛이 총 3개가 있는 거고요. 사이클로뷰테인은 4개, 사이클로펜테인은 5개, 6개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놨어요. 근데 그때 전체 열량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탄소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열량도 증가해요. 근데 요걸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 이 3으로 나눠 놓은 값이 바로 이렇게 156.2라고 하는 CH2 하나당 발생하는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탄소가 4개짜리인 사이클로뷰테인에서 이걸 보시게 되면 어때요? 사이클로헥세인인 6개짜리 탄소가 있을 때가 147.0으로 다른 데보다도 어찌됐든 숫자가 제일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적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사이클로헥세인을 기준으로 고리 긴장, 여기 링 스트레인이라고 썼는데 이게 고리 긴장이죠. 고리 긴장 에너지가 제로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들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씩 더 안정해졌나 불안정해졌나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삼각형, 사각형은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 값이 크다는 거, 요거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고리의 109.5도에서 결합 각도라든지 아니면 스태거드 폼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고리일수록
어쨌든 이렇게 긴장값이 클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리구조 중에서는요, 삼각형, 사각형이 제일 불안정한 고리구조긴 해요. 자, 이게 바로 연소율을 비교해서 고리구조의 긴장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